네, 워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가 좀 이상하네요. 많이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아까 10시 반에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느라 방송 중에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배가 진정되면은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유튜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네,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좀 많이 안 좋아갖고 속이 안 좋아하고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네요, 몸이.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다운되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이제 포춘지에서 그 브레인스톰 2019라고 컨퍼런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늘 대략 한 13분 정도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참 저희들한테 임팩트 있는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했고, 더불어서 제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를 지금까지 한 20-30개를 다 본 것 같아요. 웬만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비공개로 하지 않은 인터뷰가 아닌 이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20-30개 다 번역해서 봤었는데 오늘처럼 인터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빵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선 그런 뉘앙스 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뭐 평소답지 않게 약간 되게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색하게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라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몸 상태 안 좋아서 이제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다 11시에 오긴 왔는데 유튜브가 말을 안 들어갖고 좀 더 지연이 됐던 점 사과 말씀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유튜브가 또 말썽이어서 말을 잘 안 들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워라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자, 오늘 좋은 소식 바로 전달을 드릴게요. 자, 영상부터 찾을게요, 여러분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브레인스톰 2019. 네, 나오죠? 포춘 매거진. 일단 내용 한번 봐보세요. 저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 부분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오페님 후원 5,900원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결표늘 감사해요. 태영님 소중한 5억원, 6억원이네요. 5,900원 하셨으니까 6억원 후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 부분 중요한 부분들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무래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냥 문장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누가 뭐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 동사 또는 이제 목적어도 나오고 필요하면 형용사도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 왜 어떻게 이런 것들 같이 나오기 마련인데 단순히 그 사실로서의 팩트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이 짧은 컨퍼런스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핵심만 딱딱딱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오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따가 한 2시간 뒤쯤에 FATF 프레지던트 의장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상화폐 관련된, 더욱이 가상화폐 관련된 거에서도 그 안에 이제 송금 부분, 이제 AML, 자금 세탁 반지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관련돼서 엮여 있는 그 송금 부분이 지난 2월까지도 회의 때 정해지지 않다가 이번 거 파이널 어덥션 최종안에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의 규칙에 따라서 리플사가 이제 규제 장벽을 벗어 던지고 본인들이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필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 장애물이 거치기 위해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공식 성명문으로 약 2시간 뒤 새벽 1시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요. 당연히 이제 기자회견과 동시에 그 문서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FATF 공식 홈페이지에 문서상으로도 올릴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뷰 때.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상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큰바위님, 큰바위님 배지원 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제가 세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송 장비가 없어서 제가 이 헤드셋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다시 이제 역방송되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마치 되돌림 노래처럼 여러분들한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장소상의 문제 때문에, 제한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 좀 양해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님 워라 어서오세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플이 역사상 최고의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인터뷰 내용 같이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대님 어서오세요. 케네디님도, 사이코 엠퍼러님, 웨이브님도 어라 어서오세요. I got to start off with the fact that you're wearing your banking tie and your banking suit. 지금은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진행자가. You don't look like your cryptocurrency.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암호화폐 회사 CEO 같지 않다, 복장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뱅킹 관련된 뱅킹 관련된 이제 금융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면서 정장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 갖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건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암호화폐 회사 CEO 같지 않은데, CEO 같지 않게 그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이제 풀슈트 딱 착용하고 왔다. 그 얘기 꺼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사실 IT인들이 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맞지 않게 간다고. 자, 이제 핵심 들어갑니다. But on Monday, right after the close, you did a massive deal with MoneyGram. That stock shot up 168% on the news. Ripple is private, so we don't know what happened inside your headquarters there. I assume there were some high fives. But XRP, which is the currency or the digital asset that you have this huge hoard of, just sort of barely moved. Yep. So, 자, 진행자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식이죠. 머니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맺은 그 소식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리브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접어두고 머니그램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머니그램은 그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머니그램의 주식이 16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슛업이라는 표현을 하죠. 슛업, 위로 쌌다. 우리가 보통 표현한 투더문, 펌핑이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XRP는 거의 뭐 무빙이 없었다,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너희 회사가 프라이빗 컴퍼니, 개인 회사기 때문에 아마 진행자 입장에선 자기 판단에는 너희가 그 소식 때문에 내부에서 또 굉장히 좋아하고 하이파이브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나했을 텐데 그와 다르게 XRP는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거의 없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So what was the market saying there?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왜 마켓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네 생각은 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시죠. Look, I think, to be frank, there is a lot of hype and, to be crass, there's a lot of bullshit in the block. 아니 저는 진짜 이 단어 선택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부llshit이라는 이 단어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지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사회 진행자 얘기는 그거잖아요. 모니그램 주식이 160% 상승했다가 이제 주요 얘기가 아니라 모니그램은 그렇게 올랐는데 XRP 가격은 왜 안 올랐냐? 시장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예. 한번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의견을. 근데 처음부터 브래드 가이하우스가 불시 욕을 했어요. 예. 예, 욕이죠. 우리나라 욕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거의 뭐 그 숫자 18이거든요.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저 단어 선택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이프 얘기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엉망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예. 보실까 다시? Just sort of barely moved. 진짜 격하게 So what was the 표현했어요. market 공식적인 saying? 자리에서. Well, look, I think, to be frank, there is a lot of 솔직히, hype and, to be crass, there's a lot of bullshit crass? in the bullshit. blockchain.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XRP 가격 안 오른 거 보고 솔직히 내 생각에는 이 블록체인 세계, 이 블록체인 안에 시장 안에는 진짜 과대 선동뿐만이 아니라 엉망진창에다가 진짜 18 같은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기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되게 단어 선택도 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처음 보는데 일단은 계속 들어보시죠. Begged him to be crass, by the way, in our pre-interview. Yeah. I just think there's a lot of noise, and it's really, really, really hard. I think 굉장히 for 많은 people 노이즈가 looking at these 있답니다. ecosystems to understand like what is real and what is noise. I mean, look, I'm sure we'll talk more about Facebook, but one of the 자, 아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기판이고 엉망진창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리얼과 그리고 그 약간 노이즈를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The headlines I read about that was, Facebook launches cryptocurrency. 자, Right. That was on 좀 더 보고 CNBC. 얘기할게요. Right. Facebook did not launch a cryptocurrency.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진짜와 그리고 노이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들,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한다, 이해를 잘 못한다 얘기하면서 예를 드는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왜냐면은 리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블록체인 때문에 굉장히 가만히 있는데도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리브라 나오면 XRP는 죽었어. 이제 리브라가 XRP 킬러니까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언론 보도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 예를 든 것 같은데 최근 소식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CNBC는 되게 유명한 방송이죠. 예,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CNBC가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를 런칭했다,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 did not launch a cryptocurrency라고 하죠. 이게는 뭐냐면 리브라가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페이스북은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페이퍼를 공개했을 뿐이지 실제로 테스트넷조차도 시작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테스트넷과 메인넷은 알고 계시죠? 네, 메인넷 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넷조차도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페이퍼, 그냥 문서상의 기술로는 내년에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딱 집은 거예요. 그렇게 CNBC 메이저 언론조차도 페이스북이 크립토 커런시를 런치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서상의 기술만 한 문서만 공개한 건지도 제대로 구분 못한다는 걸 딱 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격한 어조로 얘기했죠. 불쉣이라고 했잖아요. 불쉣. 우리나라 말로 18. 이 욕 수준을 저런 자리에서 한 거거든요. 굉장히 격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블록체인 암호화폐판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페이스북만 봐도 이렇다. 완전 엉망진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Wrote a white paper about their intent and their plans that maybe a year from now we'll see a cryptocurrency 내년에 볼 수 있을 거다 하는데 So I think 런치한 게 아니다. it's 그거죠. hard for the industry to separate what is real. I think the MoneyGram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어떤 게 리얼이고 어떤 게 잘못된 거, 그러니까 맞는 게 뭐고 틀린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 산업에서 구분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I think it was even a bigger deal for the crypto markets overall. If we go back in time, and as we've heard from other panelists, I do think the original use case for crypto, it was Silk Road. Right. Then about 2 years ago, it became about speculation. Right. And I think what we're seeing in 2019 and what we'll see going forward is there has to be utility. There has to be.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니그램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이 모니그램 관련된 거 이틀 전에 제 인터뷰 영상 번역한 거 보면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모니그램과 리프사가 지금 전략적 파트너 관계하면서 이제 모니그램이 XRP를 세틀먼트로 쓰기로 돼 있잖아요. 그 계약상에. 그래서 이런 게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다르게 올해 2019년에는 좀 더 우리가 유틸리티, 그러니까 리얼 유스 케이스를 봐야 된다. 그런 것들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Solving, leveraging these technologies, or why? Why do they exist? So in the sort of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도대체 얘네가 그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리브라 분석할 때도 제가 어떤 거 위주로 분석했죠?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리브라든 뭐든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그 신기술로요? 테크놀로지로.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목표,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가? 그 계획.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만든 암호화폐 블록체인이고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왜 존재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geological time scale, if you will. We have the era of scandal, then speculation, the scandal with Silk Road and Mt. Gox, and then speculative frenzy, and then winter, crypto winter. And so this next one you think is utility, but a lot of people are saying, well, what really is the utility here? Because you sort of poo-poo the idea of blockchains in general, sort of being used for like food security and provenance and things like that. 자, 그래서 사회자가 그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에, 암호화폐가 사람들한테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커나가다가 2017년에 불장이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갖춰지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반면에 그 엄청난 가격 상승 이후에 버블이 꺼지면서 해외에서는 그 순간을 크립토 윈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윈터가 왔고 사람들 프렌치 분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유틸리티를 봐야 된다, 리얼 유스 케이스를 봐야 된다 이 점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리얼 유스 케이스냐? 네가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겠죠. 같이 보시죠. I just think there's a lot of noise. Look, I think blockchains are an incredible evolution, and I think many parts of the internet, many parts of how transactions happen will change because of blockchains. 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블록체인 세계 안에서는 여전히 노이즈가 많고 엉망진창이다. 하지만은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으로 incredible, 굉장한 거다. 이 기술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Period. I think there are a lot of examples that I see people talk about where I ask myself, and I would ask people to ask themselves, why doesn't a database work better? 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드리는 얘기를 한 이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묻거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에게 묻도록 또는 그들 스스로 물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물어야 되냐면 어떤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들어보고 나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일단. Why isn't a database more efficient? A blockchain is kind of an expensive database. Right. It's slower than many database technologies. And I think a lot of people, they use the word blockchain as, frankly, catnip for investors. Right. 자,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왜 블록체인으로 써야 되냐?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래 블록체인 존재하기 전에 IT에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인 뭐 MySQL이나 여러 가지 MS SQL 그리고 오러클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해놓고 쓰곤 했죠. 근데 지금 브래드 갈링 박사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너무 남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날에 기존에 쓰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블록체인이 트렌드하니까 갖다 박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블록체인을 갖다 박았을 때 오늘날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장점도 생기지만 속도 면에서 확실히 느려요. 비싸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걸 쓰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약간 풀어서 더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인베스터, 약간 투기와 이런 투자면에서 그냥 실제로 그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업계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금융이라던가 아니면은 의학이라던가 또는 데이터베이스라던가 IT라던가 이런데 신기술로 뭔가 공헌하고 기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진화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블록체인이란 거를 갖다 놓고 아무것도 해결하는 것도 없고 만든 것도 없는데 마구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딱 집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이것 또한 처음 보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십시오. 오늘 되게 단호합니다. 계속 이어볼게요. Or for marketing, that they want to get, consulting revenue, so they talk about blockchain. Look, we have tried to be very, very focused on solving a specific. 자, 심지어 얘기를 그런 것도 해요. 막 컨설팅 이런 것들, 그냥 불필요하게 컨설팅 이런 거 만들어갖고 돈을 버는 용도로 쓴다.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리플사는, 우리는 실제적인 리얼 프로블럼, 거기를 솔빙,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강조도 엄청 하고 있어요. very, ve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뭐라 얘기하는지. For a specific set of customers, and that is around transaction banking and liquidity management. So that today.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리퀴디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뱅킹 관련된 거. As you've heard, cross-border transactions, they are slow, they're expensive, they're error-prone, and the one cost that gets overlooked that people don't fundamentally understand is the way correspondent banking works is pre-funded capital sits in accounts around the world, and you have literally $10 trillion pre-funded into other banks, in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facilitate. It's the oil in the engine that allows correspondent banking to work, and it's sitting there. And if we can reduce the amount of oil necessary in the engine, that's incredible efficiency for the global economy. That's good for everybody. If we can remove 10 trillion to a lower number, that's stock buybacks, that's dividends, that's working capital for lots of other purposes.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리플사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죠. 근데 이제 아까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이 얘기했는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그걸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떤 걸 이해 못하냐? 이렇게 콜 리스폰던트 뱅킹의 구조로 지금 오늘날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는 게 왜 이렇게 느리고 비싼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비율을 오일과 비유를 합니다.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돈을 해외로 국경을 넘어서 움직이기에 오늘날의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프리 펀딩을 한다는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 돈이 묶여있는 게 1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조 달러가 그거를 하기 위해 묶여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일과 비교를 합니다. 오일과 비교를 하죠. 이제 오일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이제 빵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일이 만약에 필요한 양이 줄어들면은 좀 더 efficient, 그 necessary, 필요 양이 줄어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비유한 거를 풀어서 그대로 이제 금융권에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죠. 프리 펀딩된 돈이 그렇게 1조 달러나 묶이지 않고도 만약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오일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돈들이 1조 달러가 묶여 있는데 그게 풀려서 뭐 스탁이라던가 여러 군데 캐피털로서 투자가 되면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key because, I mean, you really see the value in this or in many of the sort of digital assets that we talk about when we think about the sort of cryptocurrencies, but as the value is in transferring value rather than storing value, in facilitating transactions. And talk a little bit about, you know, the speed, because XRP versus, say, the way we do this now, why is it so much faster than the normal banking transfers through SWIFT, for example?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질문자가 어떤 얘기냐. 그래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토어 밸류 말고 그것보다 이제 어떤 특정 XRP 같은 거를 통해서 트랜스퍼라고 표현을 하죠. 가치를 무브시키는 거, 밸류를.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밸류를 옮기는 게 리프사가 쓰는 무기가 바로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어하는 XRP죠. 그래서 XRP가 핵심인 것 같은데 왜 XRP가 다른 것보다 빠르냐? 특히나 이제 노멀 뱅킹 트랜스퍼라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스위프트 같은 것보다 왜 더 스피드, 더 빠르냐? 그거를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세요. Well, so first let me... 참고로 여러분들 슬슬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보세요. 되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까지 설레발치는 것 또한 역시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단어원 어조와 되게 과격한 언어 선택 그리고 기존과 다른 뉘앙스와 어조 같은 것도 처음 보지만 오늘처럼 설레발치는 것 또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되게 낯설어요, 브래드가. 한번 들어보시죠. Say,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one crypto to rule them all, and I think there are cryptos. I own Bitcoin. I'm long Bitcoin. I think Bitcoin is a store of value, and people hold it. 자, 얘기하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 하나의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비트코인과 XRP를 많이 비교했다가 비트코인 막시무스트, 막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야, 이씨, 비트코인 가만히 있는데 왜 시비 걸어? XRP 따위가 왜 시비 거냐? 이러면서 역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오늘 같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한 이제 미리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트코인 갖고 있고 나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다. 롱 포지션이라고 하면 나중에 가격이 더 가치가 현재보다 나중에 더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탠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스토어 오브 밸류, 그러니까 금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 무조건 싫어하거나 까는 사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계속 보시죠. And so I don't think there's just going to be one use case. We think about XRP as an incredibly efficient shuttler, a bridge currency, if you. 자, 일단 XRP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리플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리프사, 우리는 생각한다. XRP를 보신 것처럼 셔틀, 우리 빵 셔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셔틀의 의미는 밸류, 그러니까 피아트라던가 XRP가 브릿지하는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셔틀처럼 그 밸류를 옮겨주는 브릿지 커런시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에피션트, 가장 효율적인 그런 셔틀 브릿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If you will, and because it's extremely fast. Right. So in contrast to even Bitcoin, for example, 비트코인과 비교를 we can 합니다. do a transaction for about 60 thousandths of a cent. A Bitcoin transaction today costs about $2.30 per penny transaction.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Now, that doesn't mean Bitcoin's going to fail or something. I think Bitcoin and XRP, I don't view them as competitive. Right. XRP is extremely efficient for that payment. 자,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사에서 많이 봤을 텐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과 XRP를 경쟁 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먼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이건 매번 얘기했던 것과도 같으니까. XRP는 이제 페이먼트를 위한 그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디지털 에셋이고 비트코인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이어서 보시죠. That payments problem we're solving, and Bitcoin's, I think, as a store of value, digital store of gold, as you value라고 heard from 얘기하죠. Barry Silbert up here yesterday. You know, today gold is worth many trillions of dollars, and Bitcoin's worth something around 200 billion. So there are two protocols, two
technologies that Ripple uses. One is that sells to banks, basically Xcurrent, which was the sort of fiat currency that uses this, uses a bridge currency essentially, but it uses fiat currency as the sort of bridge. The new one is XRapid, which uses XRP, and the MoneyGram deal is important because it really focuses on MoneyGram's going to use XRP. It's going to use this digital asset That's pretty exactly exclusively. right.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진행자도 생각보다 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팔고 있는 엑스커런트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꺼내는데 잘 알고 있어요. 피아트 커런시로 작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먼트 시스템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솔루션이 바로 엑스라피드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머니그램과 이제 그런 전략적 파트너를 맺을 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엑스라피드를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를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답변하겠죠. 한번 보시죠. Is that exclusive or no? It's not an exclusive deal, certainly. I mean, look, we already work with lots of other money service providers, like none as large as MoneyGram. We are doing some tests, as Hikmet from Western Union described yesterday. We've done some tests. 웨스턴 유니언이 이제 그 CEO가 얘기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브레인스톰 파이낸스 2019에서 그저께인가 어제 이제 웨스턴 유니언 CEO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건데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여러분들 웨스턴 유니언 CEO가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뭐 당장이라도 내일 리플사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된 거는 다 오보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턴 유니언 CEO가 얘기한 거 이제 번역본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웨스턴 유니언만의 세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엑스라피드 테스트 해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 CEO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세틀먼트 시스템보다 더 저렴하고 혁신적인 게 있으면 당장 내일에도 사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죠? 리플사가 계약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세틀먼트보다 더 저렴한 게 있으면 나와봐. 당장이라도 계약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사실. 리플사가 계약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또는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전파를 했다면 다 오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전히 웨스턴 유니언의 CEO는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전히 리플사와 얘기를 하고 있고 관계를 끊지 않고 있어요. 리플사 홈페이지에서는 웨스턴 유니언이 커스터머에서 빠졌거든요, 명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턴 유니언 CEO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여전히 리플사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웨스턴 유니언 CEO가 리플사 계약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아직은 자신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쓰는 시스템 자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걔네는 달러 베이스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리플사와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리플사 솔루션, 그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세틀먼트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들 거보다 허접하다고 느끼면 더 이상 리플사 테스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는 웨스턴 유니언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엑스라피드의 파괴력이 본인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머니그램이나 이런 데 썼을 때 만약에 걔네가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경쟁력으로 웨스턴 유니언의 마켓 쉐어를 뺏어가게 되면 뭔가 웨스턴 유니언이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자신감 넘치게 100% 우리가 이길 싸움이야. 우리가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전히 웨스턴 유니언가 자신감은 있으나 100% 확신은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플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은. 자, 이어서 보시죠. 웨스턴 유니언 CEO도 이제 뭐 어제 얘기를 했다.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Test with them. But look, we think fundamentally the entry point for us has been let's go sell what we call Xcurrent. And this is a point-to-point, fiat-to-fiat, Bank of Cliff,
to the Bank of Brad. You do not want to invest in the Bank of Cliff. Real-time debit and credits. Right. So SWIFT today, there's a series of hops that things go through. It is slow, it is expensive, and this is real-time, but it's fiat to fiat. It is necessary for that to work to have that pre-funded capital parked in the Bank of Cliff and the Bank of Brad. So I want to. 자, 그래서 지금 스위프트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프트가 피아트 대 피아트로 하고 있고, 여전히 느리고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지만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리얼타임이라고 얘기하냐면 세틀먼트예요. 그러니까 프리펀딩 돼 있는 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쓰시는 주거래 은행에 여러분들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돈을 쌓아두셨죠. 그 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하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추가로 계좌이체해서 그 여러분들 계좌 안에 돈을 넣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죠. 디지털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디지털 계좌 있는 돈 액수만 빼거나 늘리면은 바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리펀딩 돼 있는 돈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 방식이 여전히 프리펀딩, 돈을 그렇게 묶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I don't trust the Bank of Cliff. I don't want to store money. 그리고 이런 식의 구조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제로 은행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 안 하시면은 좀 인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은행을 이용할 때 일방적인 신뢰관계를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이 있는 계좌, 그거를 은행이 관리하잖아요. 은행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은행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장난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은행이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죠.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 서버에다가 여러분들 계좌를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을 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배로 뻥튀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구속당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 관계죠. 짝사랑 관계죠, 거의. 일방적인 신뢰관계를 강요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대 은행이 프리펀딩 할 때 서로 간에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명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부르는 계좌가 그 계좌입니다. 그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쌓아두는데,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요. 이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 트러스트, 그러니까 서로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브래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스펀던트 뱅킹, 이렇게 환거래 은행들이 서로 프리펀딩해서 돈을 쌓아두고 그거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세틀먼트 할 때 2008년, 9년, 10년 그때쯤에 글로벌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은행들이 연쇄부도가 나면서 그때 위기를 처음으로 직접 맛본 거죠. 아니, 나는 상대 은행한테 그렇게 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프리펀딩 해놨는데 저 은행이 망하니까 내 돈이 다 날아가네? 야,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져 주니까? 은행이 파산됐는데 그 돈 누가 책임져 줘요? 책임 못 져주겠죠. 그래서 그 현상이 있다고 하죠.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코리스펀던트 뱅킹 사용률이 절반 이하로 뚝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직접 겪으니까 그 리스크가 장난 아닌 거를 체감을 하는 거죠. 아마 현재도 쓰고 있는 은행들은 서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보는 메이저 은행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망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거기다 돈을 쌓아두진 않겠죠. 믿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 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문제. And so if I can use what XRapid allows is for me to shuttle value in real time from, say, British pound to Philippine peso in real time. And I don't have to pre-fund into the Philippine peso. So getting back to where we are in this moment of time, 디맨드형이라는 거죠. crypto-geological time scale. You know, the Libra deal, a lot of what we heard yesterday was that it's an inflection point, that this was a sort of, when you look at the players involved in it, it seemed to legitimize this idea, this sort of very big idea that's been around for a while. Your MoneyGram deal, where they're focusing on using this digital asset, XRP, is another sort of legitimizing idea.
So what are we at the point? Because when I look at the banking clients that actually use XRP, actually that particular technology, the XRapid, they're not the household names yet. Yeah, look, I do think 지금 리브라를 비교하면서 이제 엑스라피드를 비교했는데 리브라에도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약간 리브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런 뭐 연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컨소시엄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협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머니그램 역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협회같이 너희들의 이 엑스라피드 솔루션을 쓰는 그런 합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지밋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그거를 서로 간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신 뒤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the Facebook announcement, a whole bunch of examples. You're at a nascent stage of this industry, and you have, as we described earlier, gone from kind of illicit use cases to speculation to utility. The XRapid product we've now had in market for about 8 months. Right. We've announced, somewhere between 10. 지금 사실 리브라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이트 페이퍼만 공개됐을 뿐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유스 케이스도 이제 불명확하다는 거죠. 지금 뭘 할지도 제가 그 리브라 화이트 페이퍼를 보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 되게 두루뭉실하다고 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근데 반면에 이제 엑스라피드에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대략 한 7개월, 8개월을 써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15 production customers. 자, 보이시죠? 10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딜라틴 같은 경우가 10개라고 딱 찝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 15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엑스라피드 커스터머가 있다는 거죠. 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For a Silicon Valley startup to be able to go from, a launch of a new product to 10 to 15 customers, actually, I'm pretty thrilled. But, I think for a lot of banks that have a lot of liquidity parked around the world, they're evaluating, okay, what does that mean? I was talking to the CEO of one of the largest banks in Canada, and they were exiting their correspondent relationship in Brazil. Mm-hmm. It's expensive for them to hold Brazilian reals, and they're like, look, we don't have enough demand, so now we're going to use a correspondent bank. Now, if they could use XRapid into Brazil, they don't have to have the pre-funded money, they don't have the expense, and they can still solve their customers' problem that need to do business in Brazil. 자,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클라이언트 고객이 되는 이제 은행들 관련해서 은행들은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한다는데 그 예로 그거를 든 거예요. One of largest bank라고 얘기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장 큰 은행들 중에 하나인 은행의 CEO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브래드 갈링하우스한테 뭘 얘기했냐면은 야, 이 캐나다에서 브라질로 지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고 싶은데 야, 이거 리퀴디티 문제 때문에 너무 비싸다. too expensive. 너무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냐 했을 때 그 해결책이 바로 엑스라피드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라피드를 통해서 그들의 고객들이 이제 브라질로 돈을 보낼 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린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브라질 구간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잖아요. 브라질 구간 열리는 거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비드 슈왈츠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엑스라피드 구간이 추가되면은 브라질일 텐데 지금 브라질과 캐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에서 브라질로 가는 거. 그리고 실제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캐나다에서 브라질로 돈을 보내고 싶은데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의 CEO가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 얘기를 했던 거 얘기하면서 엑스라피드를 통해서 이거 브라질에서 브라질이 아니죠. 캐나다에서 브라질로 저렴하게 온디맨드 형태로 보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정황상. 요즘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레이 컨버전스 형태 완성하고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시기에 맞물려 갖고. 아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브라질 관련된 소식이 브라질 오피스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들으셨죠? 그리고 엑스라피드 관련된 브라질 소식이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도 그날이 오면은 이때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제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So 보실게요. I think these are all examples of it is a journey. I think that it is nascent. I will also say that I'm going to send a case of champagne to David Marcus, the guy who runs the Libra. The reason is 자, 여기서 되게 도발을 했어요. 도발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어요. 나 한 가지 계획한 게 있는데 나 그 마커스 이름 뭐죠? 마커스 이름 뭐더라? 저 이거 듣고 너무 웃겨. 데이비드 마커스거든요. 뭐냐면은 그 리브라 담당하는 페이스북 직원이에요. 임원급인데 그 사람한테 샴페인 한 박스를 보낼 거래요. 보낼 계획이래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The reason 하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the Libra. The reason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봐. this week will probably be the best week of signed contracts at Ripple ever.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the best week of signed contracts at Ripple ever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한 주에 하나씩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 때는 뭐 한 주에 2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한 주에 3개씩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기록까지도 깼다고 합니다. 베스트 윅이래요. 이번 주가. 예. 리플사가 이제 고객들과 계약하는 그 건수가 이번 주가 역사상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뭐 4건이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건이던 게 한 건 더 늘어서 이번 주는 4건 했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발쳐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Right. Wow. It has been a massive call to action because, again, Facebook kind of came out and said, we don't need Western Union anymore. Right. Well,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이제 공개를 한 게, 이 매시브 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죠. 너희 빨리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은행들과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매시브 콜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브래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지금 페이스북이 은행들한테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웨스턴 유니언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웨스턴 유니언이 필요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은행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Well, if you're a bank, if you're Western Union, you kind of, that's it. 당신이 은행이고 당신이 만약 웨스턴 유니언이면 그 얘기 듣고서 네,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지금 하는 거죠. Interesting. 네, And I 굉장히 think the banks 흥미롭구만. realize that if Facebook is going to be a competitor in this space, they can't depend upon a technology like Swift to compete in the marketplace. 자, 그래서 브래드 갈리아우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베스트 윅, 그러니까 굉장히 리프사가 고객 계약 건수가 역사적인 이례 없는 수준으로 이번 주에 베스트 윅이 된 거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은행들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웨스턴 유니언 이런 데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너희가 필요 없어. 당연하죠. 글로벌 커런시를 본인들 만들다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에 대해서 은행들과 웨스턴 유니언이 기가 차갖고 진짜 어이없네? 이런 반응을 당연히 보일 거고 그 은행들과 웨스턴 유니언은 이제 페이스북이 그 리브라 프로젝트가 본인들의 경쟁자라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 페이스북이라는 그 전 세계 몇십억 인구가 사용자로 있는 그 엄청난 파워의 플랫폼,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리브라 프로젝트를 상대하려면 기존의 이 경쟁력 없는 스위프트로는 해결 못한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리플사를 그 경쟁력 강화하는 도구로 리브라를 상대하는 도구로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건수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페이스북 블록체인 담당인 마커스 데이비드한테 샴페인 한 박스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우리 지금 고객 늘어나고 있네. 땡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도발성인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안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실게요. So I want to go to questions in just a second. So please think of them and hold up your hand, and we'll get a paddle to you. But
You know, 지금 사회자 말에 따르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저렇게 대담하게 되게 도발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자가 생긴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질문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속 이어서 질문하죠. 네, 보시겠습니다. Banking legitimacy questions. So the Basel Commission just came out with a statement. 네, 바셀 관련된 거 얘기하죠. BIS. In which they talked about a lot of the risk inherent in these new cryptocurrencies, and it seemed like even though it was a milestone that they talked about the message itself was pretty skeptical. It seems to be. My reaction to a lot of those statements is, you know, 자, 바셀 관련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BIS 국제결제은행 있죠, 여러분들 국제기구로서 거기에서 이제 바셀 3라고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금융 관련돼서 따라야 될 준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얘기 꺼낸 겁니다. 규제 관련된 얘기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 되게 긍정적인 마일스톤, 그런 여정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의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바셀3 같은 규제 관련된 건 어떠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시간 뒤일 텐데요. 1시간 뒤에 FATF의 공식 스테이트먼트, 공식 성명문이 발표될 텐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You know, there are so many things lumped into one bucket when you talk about crypto. Right. Yesterday, you heard up here on stage, you know, some advocacy for tokens, crypto that is anonymous, that focuses on being anonymous. Right. I don't think that's helpful to the industry. Right. 자, 지금 딱 집어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거, 그리고 Gcash, 그리고 또 뭐 있죠? 모네로인가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강조하는 암호화폐들 있죠? 예. 이제 여전히 그런 거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합니다. 익명성 있게 서로 간에 개인들 P2P로 이제 돈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딱 집어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You know, we live in a world of governments. We live in a world of, you know,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y matter. And one of the 자, 지금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버넌스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런 레귤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법들, 그 테두리 안에서 규칙, 룰스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쭉 보세요. bedrock regulatory frameworks around banking is KYC, know your customer. Anonymous transactions are not going to fly. Right. 그렇게 우리가 법 테두리, 규제 테두리, 그런 규칙들,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법이 없어도 되면은 참 좋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법이 없어지면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그 공간 안에서 서로 구성원으로서 서로 엮어가면서 사는데 만약에 법이라는 강제력 있는 무언가 규칙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그냥 힘센 사람들이 약육강식 하겠죠. 그냥 서슴없이 내가 힘세면은 사람 죽여도 누가 제재할 수도 없겠죠. 법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자연인의 삶을 원한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을 강조한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아까 예를 든 KYC, 금융 안에서는 KYC 반드시 신원 확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테러 자금 조달, CFT 관련돼서 그거를 확고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예방하려면, 방지하려면 신원 확인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익명성이랑 전혀 반대인 거죠. 익명하면은 그런 거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익명성을 강조한 트랜잭션은 결코 장성할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잘 될 수가 없다, 자기 생각에. And so when I see some, Basel Commission come out and say something broad about crypto generally, you're like, wait a minute. Right. Let's understand how XRP is used. 자, 그래서 이제 바셀 3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얘기를 꺼냈는데,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XRP에 대해 이제 살펴보자.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꺼낸 거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Understand what Ripple is enabling.
there are 0 transactions enabled by Ripple that aren't KYC'd. 보셨죠? There are 0 transactions enabled by Ripple that are KYC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플 솔루션을 활용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중에 KYC가 안 되는 트랜잭션은 단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제 그리고 그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고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에 딱 맞는 핏한 그런 솔루션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1시간 뒤에 여러분들 이제 아마도 기존에 예상한 대로 이제 이변 없이 특별한 이슈 사항 없이 기존에 얘기 나왔던 흐름대로 FATF의 공식 성명문 최종안이 발표되면 그 안에 분명히 그게 포함이 될 겁니다. AML이나 CFT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제 FATF가 각국한테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거, 특히 송금 부분에 이런 트랜잭션으로 페이먼트 하는 것들 관련해서 반드시 그 내용 들어갈 겁니다. 트래블 룰이 들어갈 거예요. 신원 확인과 그리고 뭐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처리됐으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 내역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각 국가의 정부나 또는 국제기구들이 요청할 시에 반드시 그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된 트래블러를 반드시 넣을 거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은.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미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표정 보이시죠? 이 표정 보세요. 이 확신에 찬 표정. 지금 482기 매직을 시전하고 있는데 XRP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준비 완료. 우리는 규제가 정리되는 거 그리고 그 장벽이 사라진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이미 작년에 끝내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볼게요. So let's see if we have a question here. Anybody? Question? 자, 아까 그 질문하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질문을 this 지금 brings 합니다. up the question. Oh, do we have one? Oh, yeah, right here. Thank you. When you said that it was the best time, it was the best week for Ripple contracts ever, was that a factual statement or are you just hoping? 자, 이 질문자 얘기합니다. 아까 굉장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도발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the best time, the best week 이라고 표현하죠.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리플이 이제 고객들과 계약한 거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에 기반한 얘기냐 아니면 너의 단순한 바램이냐 굉장히 질문도 도발적으로 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냥 너의 희망사항이야 아니면 실제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No, that's a factual statement. That's a factual statement라고 얘기하죠. 사실이라는 거죠. The Facebook announcement has absolutely catalyzed a contract activity. So we may have been talking to a bank, a payment provider for 6 weeks, 6 months about a contract. This has been a call to action. There's no question. I was texting with our head of sales, a guy named John Mitchell. He flies around the world more than anybody I've ever met. And this is going to be a record week. 단호박으로 얘기합니다. 자, 지금 되게 단호박으로 얘기했어요. 뭔가 더 질문,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너희들의 그런 계약 건수 도와준 걸로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도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거 딱 잘라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냥 뭐 앞에 내용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 there's no ques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there's no doubt이랑 똑같아요.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지금 리플사는 이번 주가 베스트 윅, 베스트 타임이 될 거고 앞으로 남은 한 주, 그러니까 그 기간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레코드 윅이 될 거라는 거죠. 그 계약 건수에 있어서. 근데 이 표정 보세요, 이거. 눈에서 레이저 쏘겠어. 슈퍼맨인 줄 알겠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 이런 모습 진짜 처음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 영상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번역해서 꾸준히 다 챙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처음 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 어조를 가져가지 않는 양반입니다. 절대로.
So, to my 굉장해요, understanding, 지금. G20, the meeting of the global heads of states is in Osaka at the end of the month. To my understanding, 자, 오사카 얘기를 하네. FATF of digital 관련된 거. assets are not on the agenda. What would you want them to address first if you had to do one quick topic for them? Look, lack of regulatory clarity is definitely holding back the industry. I think that 그러니까 레귤러터리 관련된 클리어티,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정리가 없는 거는 산업을 뒤로 후퇴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 grew up in the kind of .com 1.0 era, and the fact that the U.S. government provided some frameworks for how they were looking at the internet then helped investment and helped clarity such that lots of companies could invest dollars there or whatever currency. I think the lack of that in the U.S., the lack of that in some markets around the world is holding things back. You don't see the U.S. leading here. Right. 지금 그래서 딱 집어서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시장에서 주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퇴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리드하는 거를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 아니죠. 미국이 지금 이제 딱 잘라 얘기하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는 되게 리드하는 입장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입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UK, Japan, Singapore, 영국, 일본, 싱가포르, 얘네들이 이제 리더라는 거죠. Regulatory governments that they're being proactive and they're recognizing that not all crypto is the same. Right. And just because some enable anonymous transactions doesn't mean we should paint them all with one broad brush. So regulatory compliance in a regulatory ambiguous world. Okay, thank you very much, Brad Garley. 끝났네요. Thank you. That was great.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영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챙겨보는데,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런 어조,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계약 건수가 굉장히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 건수가 심히 궁금합니다. 설마 2019년 들어서 한 주에 3개씩 계약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설마 이제 3개가 4개 또는 5개 또는 6개 됐다고 저런 표현은 안 쓰겠죠, 설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뭐 3건이 6건 됐다고 막 저렇게 막 베스트 타임, 베스트 위크 막 페이스북 리브라 담당하는 그 데이비드 마커스 걔한테 막 샴페인 보내줄 거야, 막 there's no question 막 이러면서 이런 표현들 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금 리플렛 멤버들이 보강이 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리플렛 멤버가 늘어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잠깐 짧게 설명할게요. 리플렛 멤버가 늘어나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돈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이 효과, 이거는 리플렛 멤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숫자를 어느 정도 보안책으로 보강해주는 멀티옵이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리플렛 멤버 숫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단순히 그것만 보셔도 아시는 거죠. 스위프트. 스위프트 몇 개죠? 11,000개 이상이잖아요. 리플렛 지금 아마 200개에서 300개 사이인 건 확실하죠. 지금 최근에 발표한 건 없으니까. 작년 말에 200개를 넘었다고 하죠. 공식적인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에 200을 넘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난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한 주에 3개씩 평균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럼 반년이면은 몇 주죠? 1년에 한 2주 정도 되나요? 26주 3 곱하면 한 주씩 3개씩 했으면 한 27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아니 2달 정도 지나면 300을 뚫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되게 기록적인 걸 하고 있다니까 이 300이 넘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느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이게 궁금하고 중요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거, 이 도달 범위, 네트워크 효과를 이뤄내는 거는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멤버 숫자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제 브래드 말에 따르면 지금 콜 투 액션이라고 했잖아요. 매시브 콜이라고 했죠, 심지어 표현을. 그러니까 리브라 프로젝트의 그런 등장이 은행들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한테 페이스북이 알고 보니까 우리 경쟁자 페이스북이네? 쟤는 심지어 유저가 10억이 넘는 유저가 쓰는, 10억이 넘나요? 10억? 3억?
몇 억인지 모르겠네. 1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어마어마한 억 단위의 유저가 쓰고 있는 그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런시를 만든다. 은행이 필요 없다. 웨스턴 유니언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등장했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 된다. 스위프트 갖고 해결이 안 되겠는데 우린 뭘 쓰지?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까닭에 리프사의 고객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본인만의 체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은행들, 금융권 전반에서 느끼고 있는 거라고 하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혼자만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권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리브라가 우리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실제로 맞다고 하면은 오히려 리플사와 금융권의 연합을 만들어 주겠죠. 리플사와 금융권 연합 때 리브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도가.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흥미진진한데 일단은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말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리프사의 그 계약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급증하는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추이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과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모습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 눈에서 레이저 뿜을 것 같은 표정과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굳이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갖고 지금도 막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갖고 막 난리 났어요. 토하고 난리 났는데 또 이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설명드리고자 좀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좀 지각한 면도 있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한 1분만 휴식했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한 1분 정도만 휴식을 할게요.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오고요. 잠깐 1분만 휴식하고 짧게 Q&A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